연방정부가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은 가능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중에 점진적으로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더 높은 숫자로 가라며 공화당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양측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뉴욕 시내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은 손님에게 음식값의 1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주부터 예정됐던 대면 수업을 오는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남동부를 강타한 2등급 허리케인 셀리가 역대급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홍수가 나면서 주택과 건물 등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1,109명 늘어난 685만 9,410명, 사망자는 587명이 늘어 20만 1,93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73명이 늘어 48만 680명, 사망자는 5명이 늘어 3만 3,161명, 뉴저지 확진자는 413명이 늘어나 20만 1,795명, 사망자는 3명이 늘어 16,1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안을 발표했습니다. 실행안에 따르면 일단 백신 접종은 가능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중에 점진적으로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처음에는 보건 종사자와 취약그룹에 우선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이후 전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미 보건기관들과 국방부가 16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회 보고서와 주정부 및 시당국 지침서를 배포했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은 가능하면 올 연말이거나 내년 1월 중에 점진적으로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백신의 배급 작업에 관여하지만 비군사 보건 종사자들이 백신 주사를 놓게 됩니다. 백신은 개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2번 주사를 맞아야 하며 21일에서 28일간 간격을 둬야 합니다. 또 2번 주사될 경우 같은 회사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 초기에는 백신 제공량이 한정될 수 있어 초점이 보건 종사자와 다른 필수 종사원 및 취약그룹에 맞춰지고 2단계 및 3단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확대됩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로 행해지고 주정부와 현지시 당국들은 백신을 수취하고 해당 지역 내에 배분하는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백신 확보 때부터 가동한 광속작전 아래 배분 살포의 배포 작업을 실행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70%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거나 감염 후 면역체를 이뤄야 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격인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임상에서 수준 이상의 효능이 입증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빠르면 10월 또는 11월에 초기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타판의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독립안전성검증위원회가 초기 임상 결과에서 백신이 70, 80, 90%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사용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셀은 백신 효과가 해당 수준에 도달한다면 많은 고위험군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집단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긴급 사용 승인 대상 집단에는 의료 종사자와 고령 환자가 포함됩니다. 그는 식품의약국이 소규모 고위험군에 모더나의 백신을 먼저 투여하는 것이 3만 명의 임상시험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빠르면 10월 또는 11월에 초기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모더나가 긴급 사용 승인으로 백신 효과를 입증할 경우 더 이른 시일 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번째 추가 경기 부양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더 높은 숫자로 가라며 공화당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양측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더 높은 숫자로 갑시다 공화당 여러분, 이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옵니다라고 썼습니다.
의회는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5번째 추가 예산을 놓고 지난 5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은 3조 4천억 달러의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해당 안건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7월께 1조 1천억 달러의 예산을 제시하자 2조 2천억 달러로 예산 요구 규모를 축소했지만 여전히 공화당은 예산 규모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양측의 지지부진한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은 앞서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예산안의 규모를 최소 1조 3천억 달러에서 최고 2조 달러까지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도파의 제안에 대해 그들이 꽤 좋은 제안을 해왔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이 여전히 최소 2조 달러 이상의 예산액을 원하고 있다며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주 당국의 실업수당을 신규 신청한 실직자 수가 8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직전 주보다 3만 3천 명이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기준 실업률은 8%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주당국의 실업수당을 신규 신청한 실직자 수가 86만 명으로 직전 주보다 3만 3천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창궐이 미국서 본격화한 3월 중순 후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신청은 한때 687만 명까지 치솟았고 5월 말부터 1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폭증 21주째인 8월 초순 처음으로 97만 명을 기록하며 100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4주째와 25주째에도 88만에서 89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26주째인 지난주에는 86만 명으로 코로나 폭증 후 가장 낮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신청자에 이어 심사 후 300달러 정도의 주급 실업수당을 각 주당국으로부터 수령하는 기존 실직자는 지난주 기준으로 12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전통적 실업수당 수령자 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방정부에 특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자영업 및 특별 고용 형태 취업자 1,500만 명이 지난주에 연방정부로부터 300달러의 실업주급을 수령했습니다. 미국은 8월 기준 실업률이 8.4%로 4월의 14.7%에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3월과 4월 2달 동안 없어진 총 2,220만 개 일자리 가운데 아직도 1,150만 개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단기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동결했습니다. 금리는 향후 수년 동안은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또 물가 상승률이 연 2%를 넘도록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6일 기준 단기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심화된 이후부터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연준 관리들은 1년의 경제 전망에서 이런 낮은 금리가 적어도 2023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주택 구입자와 신용카드 사용자, 기업의 대출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 년 동안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한동안 2%를 적당히 넘는 인플레이션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평균 2%가 될 때까지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연준이 2%의 인플레이션을 단지 고정적인 목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추구할 것이라고 처음 말했습니다. 이런 목표 변화는 경기 침체 시에 물가 상승률이 2%를 훨씬 밑도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 확장 때에도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2%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준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 시내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은 손님에게 음식값의 1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 영업 제한으로 위기에 놓인 요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일각에서는 손님들이 추가 요금의 부담을 느끼고 팁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16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음식값의 10%를 손님에게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2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10%의 음식값 추가 부과는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의 운영이 완전 정상화된 이후에도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어 시행은 확실시되고 조례안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뉴욕시장 대변인실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 요식업소들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도 실내 영업 제한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뉴욕시 요식업소들이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팁을 제대로 주지 않게 되면 종업원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10,000,0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규모가 뉴욕은 전국에서 2번째, 뉴저지는 7번째로 많았습니다. 사기 수법은 가짜 백신 접종이나 검사 도구 구입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제공 사칭 등 다양했습니다. 재정 관련 기관인 더 엑센트가 연방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까지 뉴욕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기 피해액은 약 $770만 조사됐습니다. 또 뉴저지주에서는 이 기간 코로나19 사기 피해액이 $387만 달했습니다. 주별 피해 규모로는 뉴욕은 2번째, 뉴저지는 7번째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기 피해액이 가장 많은 주는 $1,718만 캘리포니아였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기 행각으로 총 $1억 2,400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전화를 이용한 사기가 가장 많아 11,178건으로 나타났고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1,369건, 이메일 사기가 9,1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기 수법은 가짜 백신 접종이나 검사 도구 구입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제공 사칭 등 다양했고 이를 통해 크레딧카드 정보나 계좌 송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현금 지원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주부터 예정됐던 대면 수업을 오는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일정을 미뤘는데 아직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원인입니다. 뉴욕시가 다음 주부터 예정됐던 대면 수업을 오는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교실로 데려오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 10일 초중고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21일로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일정을 미뤘습니다. 대면 수업은 저학년부터 재개합니다. 오는 29일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10월 1일에는 중고등학교가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교사를 대표하는 노조 지도부와 대화를 나눈 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사들은 인력 부족과 일부 학교의 열악한 환기시설 등을 이유로 대면 수업에 반대해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10월부터 매달 학생 및 교사의 10에서 20%를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학교 문을 닫거나 100%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에 모든 학교 문을 닫아야 했던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실 내 구성원들 간의 전염이 이뤄진 사례는 없고 각 학군과 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작동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6일 남동부를 강타한 2등급 허리케인 셀리가 역대급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홍수가 나면서 주택과 건물 등의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구조됐습니다. CNN은 16일 미 남동부를 강타한 2등급 허리케인 셀리가 역대급 폭우를 쏟아내 한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셀리는 이날 오전 2등급 허리케인으로 엘라베마 걸프해안 지역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해졌지만 밤이 되면서 남부 주 전역의 피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셀리가 플로리다 팬핸들에서 엘라베마 서남부 모빌만까지 30인치의 비를 뿌렸다며 역대급 재앙적인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더 많은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트위터를 통해 호수로 인해 펜서콜라 거리가 강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엘라베마 남서부와 플로리다 팬핸들 서부 지역 등은 홍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P통신은 엘라베마 해안 지역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펜서콜라가 위치한 에스캠피아 카운티에서 최소 377명이 구조되는 등 수백 명이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50만 이상 가구엔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셀리는 현재 북동쪽으로 느리게 전진하고 있어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노동절 연휴와 관련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지만 않는다면 10월부터는 경제재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현재 LA 카운티의 확진율은 3%를 조금 넘으며 이는 다음 단계 티어 2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일일 확진율은 인구 10만 명당 8.1명으로 기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 연휴와 관련한 확진자나 입원율이 급증하지 않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전염률이 낮아진다면 다음 달부터 티어 2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재개 2단계에서는 식당과 극장, 네일샵 등이 수용 인원 제한 조건 하에서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교회들도 수용 인원 25%나 100명 이내에서 실내 대면 예배도 허용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신규 확진자는 1,148명, 사망자는 31명 늘어나 총 확진자는 25만 6,148명, 사망자는 6,3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 백인 남성이 한인 여성에게 우한으로 돌아가라고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SNS를 통해 사실이 퍼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의류 브랜드 사업가인 소피아 장 씨는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지나가던 백인 남성으로부터 우한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고 모멸감을 참을 수 없었다고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장 씨는 식당 매니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종업원은 이 남성과 아내를 식당에서 내보냈습니다. 이 남성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2위 보험사인 프루덴셜 파이낸셜에서 재정 어드바이저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네티즌이 프루덴셜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고 이러한 차별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프루덴셜사는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는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재외공간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간에 대한 국감은 한국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외통위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대사는 외교적 중요도를 고려해 국내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주가 다음 달 15일부터 주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에게 14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16일 하와이주 홈페이지에 따르면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도 72시간 이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외부 관광객에게는 14일간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여행자 사전 검사 프로그램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전철 이용자들은 앞으로 메트로카드 대신 스마트폰이나 크레딧카드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5일 뉴욕시 5개 보로 전철역에 크레딧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 결제되는 새로운 시스템인 옴니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메트로 뉴욕으로 불리는 이 자동 시스템은 개찰구에 설치된 리더에 사전 등록된 크레딧카드나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뉴욕주가 건강보험 특별 가입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6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무보험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 중인 건강보험 특별 가입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을 원하는 뉴욕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직접 개별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